자, 요번 시간에 여러분 그 등기에 관한 장부입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관한 얘기인데,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구분건물 등기부가 시험 문제에 거의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자, 이게 이제 한 문제짜리로 나오기도 하고, 다른 그 권리에 껴서 나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를 처음 공부하신 분 중에 이게 등기법이 어려워서, 이 구분건물 등기부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뭐라 해서 딱 앉아서 무슨 생각하냐면, 나의 길이 맞는가?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망설이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서 가등기 하게 되면 엄청 어려워지니까, 뭐라 생각하냐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학원 가요. 어떤 분은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아예 등기법 포기하고, 이제 지적법하고, 세법만 맞으면 되지 않겠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포기할 건 아니에요. 포기할 건 아니니까, 부지런히 부지런해서, 잘하시는 분은 잘하세요. 잘하시면 한두 문제 빼놓고 아무리 어려워도 다 만드시는데, 우리가 보통 합격선에 이제 일반적인 걸 얘기하게 되면, 보통 그래도 한 12문제 중에 최소한 양심이 있지. 한 7문제는 맞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다 해줘봤자 소용없어요. 그 문제 국가가 그렇게 어렵게 내버리면 그렇게 해봤자 그 점수도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나올 만한 것 중에 또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맞을 수 있는 거 그거 해갖고 그것만 반복적으로 계속 외워가면서 방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추정력 같은 건 중요하니까 자꾸만 외우시는 거예요. 부표가 추정이 안 되니 담당원이 뭐해서 추정해서 뭐라고 입상을 자꾸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외웁니다. 그 반복적으로 외우고 그다음에 그 기본적인 걸 외우면서 그 암기하는 거 있죠. 본인도 개발하고 막 그러세요. 여러분 예컨대 만약에 조선 여의 중에 장녹수라고 하는 여의가 있고 장희빈이 있어요. 장희빈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연산군하고 관계되는 여자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그 연산군 다 니은 있죠. 장녹수에 니은 있잖아요. 여기 얘가 관계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딱이 눈에 이렇게 띄게 자기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연상을 딱 자꾸만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만 암기하는 게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하여튼 열심히 동영상 들으시면서 하여튼 동영상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졸다가도 못 들으면 다시 보면 되니까. 다시 보고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분 학원에서 어떤 분 자기네 책만 보면 졸리고 눈이 아프대요. 그래서 그분은 동영상만 계속 수업 끝나고 가서 동영상만 3번, 4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저녁 때 먹을 때까지 밥 먹고 동영상 보고 이해하고 동영상 보고 이래서 붙으신 분도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하여튼 여기 지금 등기부가 이제 중요하니까 등기부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 보게 되면 일단 거기 의가 나오는데 의가 나오는데 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일단 편성하는 거예요. 그 편성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 있어요. 이 편성하는 거다 아니죠. 여러분 대부 규칙이 전산정보 처리주의에서 입력 정보된 그 대본 규칙에 따라 정하는 등기부는 편성하는 겁니다. 땅, 집원 순대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등기 기록과 구별하는데 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등기 기록이란 일필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써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문제는 안 나왔지만 만약에 학원 모의고사 같은데 등기부란 일필 토지 또는 한 개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면 여러분 그냥 틀려버려. 왜? 똑같고 말이 비슷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핵심이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부라고 하는 것은 맨 뒤에 뭐로 끝내야 된다고? 편성이라는 단어로 끝내야 된다. 그 기본적인 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보려고 그러지 말고 핵심 단어를 머릿속에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민법에 공부하면 핵심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 요건 배울 때 만약에 위조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면 맨 뒤에 유효라고 끝나야지 무효라고 끝나면 그 틀린 말이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다 읽어보려고 하지 말고 그 객관식은 핵심어를 딱 보고 맨 뒤에 있다냐 없다냐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걸 볼 줄 아는 게 그게 중요해요. 무권 대리인 유효 위조 유효 이런 거 잠깐 보세요. 만약 중간세약 등기가 나왔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나왔으니까 맨 뒤에 뭐라고 무효 이렇게 딱딱 그 핵심적인 단어를 그게 한 번 보면 알겠냐는 게요. 여러 번 봐야지. 당연히 여러 번 이게 보시면서 이 반복적으로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등기부의 형태는 뭐예요? 형태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산 등기부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전에 있던 카드식 등기부 이런 게 있는데 다 지금 뭐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전산 등기부가 됐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쌍가로 4번 등기부의 편성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적 편성주의예요.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자, 얘기했는데 뭐라고?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한다.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뭐예요? 서울에 살고 있는데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에 뭐예요? 뭘 샀다? 토지를 구입했다. 그러면 서울, 살고 있는 서울이지만 이 주소지가 뭐예요?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등기부는 뭐예요? 제주도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를 묶여놓습니다. 이걸 뭐예요?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해서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 얘기했을 때, 자, 등기부는 뭐라고? 등기부는 편성에 있어서는, 자,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뭐라고? 물적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물적 편성주의다. 자, 그럼 물적 편성주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구현한다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방법에서 우리는 1부동산에 뭘 둔다? 1등기 기록을 둔다.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등기 기록이 어떻게, 이 1등기 기록이 뭐예요?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게 되면, 자, 물론 우리가 우리 등기법에서 공부하는 뭐예요?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하고 딱 두 종만 공부합니다. 다른 뭐 임목이라든가 뭐 선박 이런 건 이제 우리 자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두 가지 뭐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가지다. 자, 그러면 1등기 기록은 뭐예요? 일반 단독 건물하고 일반 단독 건물하고 토지죠? 일반 단독 토지는 뭐예요?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부가 있고 을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부동산에 1부동산에 등기 기록이 1등기 기록인데 1등기 기록이 어떻게 구성됐냐 하게 되면 구성은 어떻게 됐다고? 표제부, 갑부, 을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표제부는 뭐예요? 토지나 건물의 표시사항이고 갑부는 소유권이고 을고는 뭐예요? 소유권 이해 걸리죠? 어떤 무학원에 가니까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뭐 표제부가 있고 갑부, 을고 이해가 된답니다. 표제부는 표시사항, 갑부는 소유권, 을고는 소유권 이해.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병구는 언제 나옵니까? 제가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그 질문 받고 생각했습니다. 아, 쟤 힘들겠구나. 쟤 내전에 또 해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뭐 그 친구가 나중에 시험에 붙었어요. 어떻게 붙었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답을 밀렸었어. 그 답을 밀렸어갖고 본인이 이제 뭐예요? 시험지 답을 밀렸으니까 떨어졌다고 제세로 왔어. 근데 워낙 실력이 없었다 보니까 이 답을 밀렸은 게 그게 정답이 돼버렸어. 그래서 붙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그래도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는.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실수해갖고 밀려서 떨어지는데 실력이 없다 보니까 답을 밀렸었는데 그게 뭐예요? 한두 문제가 이제 몰라갖고 체크해놓고 안 썼는데 그걸 뭐 빼뜨리고 이렇게 밀려 써버려갖고 그게 답이 돼갖고 붙은 그런 경우 있어요. 그 대단합니다. 그것도 참 이게 진짜 몇십 년도 아니에요. 뭐 시험이 생긴 일에 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 같은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었던 일인데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운이라는 것도 가끔가다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구성은 이렇게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부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을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거기 1부동산 1등기 기록이 예외로서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부동산 등기법 15조 1항 단서에는 1동 건물을 뭐예요?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1동 건물의 속건은 전부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 줄쳐놓고 이제 봐두셔야 돼요. 그 동그라미 2번 거기 조그맣게 별 하나 딱 쳐놓으시고 자, 구분 건물은 뭐예요? 1동 건물 전부에 뭐예요? 1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써있죠? 그 예외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전산 등기부의 등기부 부분의 특례 그래서 그냥 그 등기부 부분은 복사해놓은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자기 데스크 자기 세프 있죠? 이런 거에다가 이제 전산 등기부니까 복사해놓은 거다. 똑같은 거 복사해놓은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5번 등기부의 구성 보게 되면 1등기 기록에 표제부가 있고 뭐예요? 갑구가 을가 있죠? 근데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기록에 대해서 이제 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자, 저기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그 동그라미 2번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디귿번에 집합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 가로 열고 1동 건물 표제부 있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에 대해서 구분 건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방금 보는 걸 보자. 그럼 우리가 자, 집합 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부동산 1등기 예외로서 뭐에 대해서 이 구분 건물은 뭐예요? 구분 건물은 방금 여러분 읽어본 대로 1동 건물 뭐예요? 1동 건물 뭐에 대해서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죠?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1등기 기록. 자, 이렇게 왜 구분 건물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뭐예요? 자, 이 다세대 건물이라든가 이것은 이렇게 1등기 기록이란 말 앞에 전부란 말이 와야 되는지 이해를 하고 외워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관리에 관한 법률 만들고 어디 위에 토지 위에 뭐예요? 토지 위에 이렇게 빌라 다세대 이제 다세대 그다음에 뭐예요? 아파트 이런 건물을 졌다니. 그러면 자 옛날 84년에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져놓고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구조상 이용상 뭐예요? 독립성을 갖췄죠? 독립성을 갖추게 되면 자, 요 하나하나를 뭐예요? 구분 건물이라고 표현했다는 죠. 무슨 얘기냐면 구조상 건물 구조상 뭐예요? 천정 사방 벽면이 다른 건물과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고. 그다음에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아파트 사신 분 있죠? 내 집 문 열고 나가요? 남의 집 문 열고 나가요? 내 집 문 열고 나오죠? 그럼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내 집 문 열고 나온다. 이렇게 시험 문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얘기냐면 이용상 독립성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 건물로 할 수도 있고 구분 건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지. 만약에 뭐에 하야 한다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 자 일반 건물로 못 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또 자주 등장해요. 최근에 한 3번씩이나 나왔던 얘기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도 뭐예요? 일반 건물도 가능하고 구분 건물도 가능한데, 만약에 구분 건물이었을 때, 자, 이렇게 뭐가 있고, 이 일동 건물 전부의 표제부의 1등기 기록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자,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어. 일동 건물 뭐가 있고, 일동 건물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어요. 구분 건물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각각에 뭐가 있어요? 이거 울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일동 전체 뭐가 있고 일동 전체 표제부가 있고 자기 각자의 뭐가 있고 전유분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니까 갑구 울구가 있다니 갑구 울구. 그러면 자 만약에 이 84년도에 만들어 놓은 이 집합건물 소유 및 집합법이라고 하자. 집합법. 이 법률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요거 하나하나가 객체가 되니까 하나하나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하나에 예컨대 이게 101호고 이게 102호고 이게 201호고 이거 202호인데 이거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 객체에서 요거 하나하나를 일부동산 1등기기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건축업자들이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여기다 옥탑을 짓더라니. 옥탑. 여러분 옥탑이 뭔지 아시죠? 옥탑. 여기다 옥탑을 짓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옥탑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옥탑을 분양받은 사람은 건물을 재건축할 때 이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심각하다 싶어갖고 이제 이 전부를 다 통째로 묶어놓고 그러니까 2층짜리 일동 건물 표제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101호, 102호 이렇게 101호, 102호 2015, 2025 이 표제부를 또 만들어갖고 가꾸고 해놓고 이걸 다 통째로 다 묶어서 이걸 전부를 뭐로 했다는 얘기예요. 전부를 1등기 기록. 그러니까 1등기 기록이란 말 앞에 전부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들내미를 아들만 7살이 5살짜리 두 아이를 키우는 그 주부님들은 애들이 방방 뛰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요새 일요일날인가 언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런 거 하잖아. 애들 그러니까 무슨 누구 아들 대한민국 만생가 그냥 애들이 뛰어다니니까 이렇게 방음장치로 깔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1층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사고 싶은데 등기부 보니까 등기부가 이게 표제부가 4개야. 건물이 4개 있는 거야. 이 큰 건물에 4개가 있잖아. 4개가. 근데 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건물이 몇 개가 보여 이거. 위에 5개 보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해? 이거 하나는 옥탑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항상 이 구분 건물은 하나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이걸 꼭 봐두자는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걸 좀 정리 좀 해두시고, 자, 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해도 되고, 일반 건물로 해도 되고, 구분 건물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구분 건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동 건물 전부에 1등기 기록인데, 그 1등기 기록은 뭐예요? 표제부가 몇 개 있다고, 표제부가 2개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꼭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도대체, 자,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를 볼지 알아야 되니까, 등기부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 일동 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으로 나누는데 위에는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래요. 일동 건물 표시.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그 방금 뭐 일동 건물 표시 표제부가 아까 그 보라 그랬죠? 일동 건물 표제부 보면 거기 이제 그 5층짜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뭐예요? 33에 강남 아파트 가동 있고 이제 요새는 이제 뭐예요? 그 건물 등기부니까 도로명 주소가 있죠? 그다음에 5층짜리예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뭐예요? 그 바로 밑에 이제 이렇게 뭐예요? 일동 건물 표시 쓴 그 아래 밑에 제목이 뭐냐면 대지권의 뭐라고? 대지권의 목적인 뭐예요?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제목이 붙었어요. 제목이.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뭐예요?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 보게 되면 전유부분 건물 표제부는 자, 101호, 102호,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여기 101호, 102호 이런 식으로 있죠 뭐예요? 위에는 각 뭐예요? 각 그 구분 거문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래요. 전유부분 건물 표시한다니 건물 표시. 그 다음에 그 하단부에는 뭐예요? 하단부에 제목을 보니까 하단부는 뭐라고 써있어요? 가로 열고. 대지권 표시라 되어 있죠? 대지권 표시예요. 자, 그래서 이 등기부를 볼지 않느냐 모르냐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 보면 이 대지권 표시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써 있어요. 그럼 대지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대지권은 자 보세요. 건물이 깔고 앉았으니까 이 땅은 뭐예요? 이 땅은 지목이 대야 대. 대단 대지라는 얘기 대지. 그 대지의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한테 몇 평 사냐 물어보게 되면 땅이 더 중요해.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몇 평 사냐 그러면 건물이 더 중요해. 왜?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깔고 앉은 이 땅은 내가 지분만 갖고 있는 거. 아니 타워필스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강남에 그 60층, 70층 되는 건물에 땅은 그렇게 넓은 게 아니잖아 지금. 층수가 높아서 그렇지. 그러면 그 땅에 대한 권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땅에 대한 권리 대지권은 원래 어디에 이 토지등기부가 있으면 토지등기부 뭐예요? 표제부에 갑구에 을구에 있는데 이 토지등기부 표제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뭐예요? 대 400제곱미터 이 내용이 어디로 올라왔다는 얘기니까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올라왔는데 여기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대 400제곱미터 쓰는데 타이틀이 필요하니까 이 타이틀이 뭐라는 얘기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건물 등기부지 반은 뭐예요? 반은 토지 등기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다 전유부분 방금 여러분 등기부 봤지만 이 전유부분 표제부 아래는 뭐예요? 이게 제목이 대지권의 표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이제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하는 대지권 종류하고 이 대지권의 지분 표시를 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고 토지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할 그 기능들을 이 건물 등기부로 다 옮겨놓고 여기다만 등기하게 되면 이 땅까지 효력에 미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얘기한다 하면 이걸 뭐예요? 구분 건물은 뭐하고 분리해서 이 땅 대지권. 여러분 나중에 민법에 집합 건물을 배우게 되면 알게 돼요. 이걸 두 개로 묶어 놓고 나서 갑구나 을구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미친다라고 법에 정해놨다니. 제가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한 거예요? 법이 정했다니 이게 법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는 사고 팔 때 뭐예요? 그 건물 등기만 등기하라는 게 땅에는 등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는 이제는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는 뭐예요? 만약에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었으면 여기다 2번 뭐예요?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라는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뭐라 얘기하냐면 대지권 뭐라고? 대지권 뜻의 등기다라고 얘기해. 뜻의 등기.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대지권 표시하고 요런 등기를 뭐예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했죠? 이런 등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또 어떤 분이 와서 물어보세요. 교수님, 제가 등기부를 아무리 찾아봤는데요. 등기부에 아무리 찾아봤는데 등기부에 대지권 뜻이라고 쓴 게 없던데요? 등기부에 대지권 뜻이라고 쓴 게 아니라 자, 어디 아니라 여러분 거기 토지등기부, 이 토지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소유권이 대지권이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뭐예요? 표제부에 쓰는 것은 대지권 등기라고 얘기하고 표제부가 아닌 이 갑구나 을구에 쓰는 것을 대지권 뜻의 등기다. 제목이 타이틀 제목이 그렇다. 제목이 그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게 외워야 된다는 게. 그래서 뭐냐 이것도 지금 최근에 한 서너 문제는 한 3번인가 나왔는데 대지권 뜻의 등기를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요. 이건 토지 등기부 어떠 하는 거지? 토지 등기부 4학년에 갑구나 을구에 하는 거지.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니까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이
자, 이 건물 등기부 양식이 어떤가 이제 봐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 갑구 위에 귀약상 공용 부분이 되어 있죠? 그거 중요해요. 그 미음에 이제 귀약상 공용 부분. 그거 줄쳐놓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세 사람이 뭐예요? 세 사람이 자, 이 구분 건물 여기서는 세 사람이 이것을 뭐예요? 관리 사무실이라든가 자, 독서실로 두자라고 규약을 약속을 해요. 그러면 구조상 공용 부분은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야. 그럼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은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은 건물 구조상 뭐예요? 복도 계단은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필요 없고 약속을 정해서 이 건물 하나를 뭐예요? 우리가 세 명이서 공통주로 이용하자 하게 되면 노인정 같은 대표적인 게 있죠? 아파트 같은데. 그럼 이건 팔면 안 돼. 갑굴구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표제부만 두고 뭘 두지 말자는 이게 이거. 갑굴구를 두지 말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둔다라고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B에 그렇게 써 있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등기 대상이 되며 물권 변동 대상은 안 돼. 그러니까 팔으면 안 되니까 뭐만 둔다고? 표제만 둔다고 그거 꼭 줄쳐놓고 자, 줄쳐놓고 거기다 조그맣게 별표 하나 해주세요. 중요하니까. 자, 그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다시 뭐라고? 규약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규약상 뭐라고?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갑굴과 안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표제부만 둔다. 이거 꼭 좀 기억을 해주자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정리되면 이제 일단 넘겨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5번에 보면 대지권 뜻의 등기, 토지 등기부 있죠? 토지 등기부에는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거기 3번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 써있잖아, 그게. 그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거기 3번에 써있는 거. 거기죠? 거기다 그게 그거 대지권 뜻이라고 막 동그라미 크게 별표 쳐놓으시고 그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다 해놓았다고 토지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하는 거예요. 표제부에 하는 게 절대 안 해요. 아니까 그거 반드시 암기합니다. 자, 뭐라고 암기하라고? 대지권 뜻의 등기는 어디에? 갑구나 을구 사항란에. 왜?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한 권리인데 소유권 위에 건물 졌으면 이게 소유권이 대지권이지만 건축업자가 뭐예요? 땅이 모자라서 지상권이나 뭐예요? 임차권 빌려서 졌으면 또 뭐예요? 소유권도 대지권일 수 있지만 지상권이나 이럴 수 있잖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갑이 땅인데 건축업자가 건물 짓는데 건물 한 4개 입혀야 되는데 땅이 모자라니까 남의 땅 좀 빌렸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예 대지권이 없는 거 있어요. 서울 가면 달동네 같은 경우에 상계동 뭐예요? 보흥촌도 이런데 아파트 건물만 뭐예요? 권리가 있지 땅에 대한 권리 없는 것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 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구에 상란에 하는 게 뜻에 등기고 그냥 대지권 등기는 어디 표제부에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장교. 그 다음에 이제 더 연장해 보면 그 뒤에 이제 뭐예요? 뒤에 우리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래서 1번에 보존 등기, 4번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뒤에 보면 보존 등기 나오고 이 구분 건물 등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지금 잠시 언급만 하고 나중에 지나갈 때 앞에서 언급했다. 똑같아요. 그 구분 건물 등기 똑같으니까 거기 이제 뭐예요? 일체성의 원리. 그래서 대지권 뜻에 등기 다 저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거기 이제 지상권 등기 앞에 분리처분 금지되는 등기 적용이 있는데 나중에 그 등기 넘어갈 때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한번 이해하고 가자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를 하게 되면 건물하고 뭐예요? 대지하고 두 개를 붙여놨죠? 이 두 개가 전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에 뭐라 하면 이제 잘 기억해 주세요.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이 건물하고 땅을 두 개를 하나로 붙여놨으니까 이 등기부에 뭐예요? 이전 등기하면 건물과 땅 다 산 거죠? 그러니까 대지권 등기 이후에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뭐만에 건물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해요. 왜?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두 개 중에 하나죠? 아까 그랬죠? 부인령 조소지. 절대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 물권만 가능하지 다른 건 못해요. 이 건물만이니까. 그래서 이 건물만에 대해서 뭐가 가능해 이거. 전세권 등기가 가능하니까 나중에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뭐라고 이제 외우시냐면 뭐가 나오면 대지권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뒤에 뭐라고 건물만이 나오게 되면 가능한 건 무분이 없다고 전세권이다. 그 다음에 이전 등기와 저당권 안 된다. 꼭 좀 암기 좀 해두자. 중요해요. 꼭 좀 암기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론 폐쇄 등기부라든가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요새 안 나온 지 한 10년 됐으니까 쭉 넘기시고 뭐 기타 장부 중에서 우리가 볼 사항은 뭐냐면
뭐 기타 장부가 있는데, 이제, 신청서 뭐예요. 좀 뒤에 보면 이제 장부에 관한, 이 등기에 관한 장부 그래서 연구 버전이 있고, 10년 버전, 5년 버전이 있는데, 거기, 자, 몇 장 넘겨보시면, 자, 장부의 제목이 뭐냐면, 등기에 관한 장부 그래서 장부의 보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쌍가루 4번 5년 보존 장부 있죠? 그래서 신청서, 신청 정보 있죠? 첨부 정보. 신청서, 첨부 정보. 하여튼 신청서, 신청 정보. 앞에 신청서와 신청 정보 나오면 5년 보존이고 연구 보존이 아니고. 그것만 여러분 4번. 거기다 그냥 갈매기, 빨간 걸로 갈매기 표시를 하나 해놓고 줄만 쳐놓으세요. 5년 보존 장부는 뭐예요? 신청서라는 말이 나온다든가 신청 정보 나오면, 아, 이건 몇 년 보존이구나? 5년 보존이구나. 라고 그것만 보시면 돼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한번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등기사항에 대한 증명과 열람 중에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는데, 거기 보시면 5번에 등기사항이 증명과 열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2번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해서 거기 이제 쌍가루분, 지금 현재 발급이 가능한 게 전산등기부가 5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전부가 2개 있고 일부가 몇 개 있어요, 이거. 3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앞자 따갖고 뭐예요?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이다. 이제 이렇게 나중에 외우면 돼요. 앞자 따갖고. 그 전부등기소, 말소상 포함.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증명서, 현재, 유상. 전부가 2개죠? 일부가 3개요. 그 나중에 이게 일부가 초본인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앞에만 따갖고 나중에 뭐예요? 마련이와 현지는 특정이다. 이렇게 한번,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한번, 그렇게 한번 외우기를 하고. 자, 그렇게 이제 5가지 한번, 혹시 모르니까, 한 번도 안 나왔던 이제 법무사 같은 데 이런 시험 문제, 법원직에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등기부 일부 중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3번의 등기부의 열람이에요. 열람에서 이제 보게 되면, 거기, 자, 동그라미 1번 등기부는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라고 봐요. 근데 여기 2번,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니은 옆에다가, 기억 니은 옆에다 별표 하나 해두시고, 자, 줄 치세요.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누구나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열람할 수 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최근까지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관해서 이 등기부에 대한 장부 공개, 등기부 열람 있죠? 자, 등기부의 장부, 등기사항. 자, 이렇게 등기사항 뭐예요? 증명서에 대한 열람 있죠? 자, 이게 최근까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열람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자, 이런 표현이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누구든지 뭐예요? 수수료 납부하고. 이게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장하는 거 보라는 얘기예요.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뭐예요? 수 납부하고. 등기부 및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 기타. 자, 기타. 자, 이런 식으로. 기타 부속서류. 이렇게 부속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이게 틀린 지문이야. 이게 틀린 지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수수료 납부하고 이 등기부는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앞에 누구든지란 말이 나오면 이 부속서류는, 이거는 뭐예요? 누구만이 보니까, 이해관계만이 보니까, 이해관계인만이 부속서류를 볼 수 있으니까, 요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면, 누구든지 말이 앞에 나오면 뭐예요? 여기다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부속서류를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를 뭐 할 수 있다?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타 부속서류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이해관계만이 보는 거다. 그 얘기 지금. 그게 중요해요. 그게 최근까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걸 여러분이 꼭 좀 암기 좀 해두자는 얘기. 그것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다른 건 이제 필요 없고 쭉 넘기셔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가 만약에 그 문제 총론 가기 전에 10번에 있죠?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의 열람에서 이제 이게 18회 때 나온 건데 18회 때 나왔는데 뭐예요? 물론 이 문제는 그게 아니구나. 이게 원래 중요한 게 방금 저건데 여기는 이제 뭐예요? 여기는 자, 뭐가 이제 거기, 전자문서로 된 것은 뭐예요? 전자문서로 된 것은 신청서와 부속서류 열람 신청은 관할 등기소만 한다 하는데, 인터넷으로 된 건데 관할 등기소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데서 가능하는 거니까, 그건 시험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냥 낸 거고, 항상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뭘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이 기타 부속서류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 누구만이 본다고? 이해관계인만이 본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여러분이 꼭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그 9번 문제 있죠? 그 뒤에 앞에 이제 그 9번 문제 보시면 그 전산등기부 종류가 아닌 거 이제 요런 것도 이제 문제가 한번 이제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전부가 2개고 일부가 3개죠? 마련이와 특정인이 마련이와 현재 특정인인데 거기 지분 취득에 대한 이득이지 그 말소 이력 같은 거가 안 들어가요.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혹시라도 시험 문제 지금까지 안 나왔지만 혹시라도 뭐예요? 나오면 요런 식으로 나오니까 자, 이런 것을 한번 이해해달라. 그런 얘기 이해해달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다시 이제 거기 자, 3번에 이제 등기 절차 총론에서 이제 우리가 자, 뭐에 대해서 총론에 대해서 한번 그죠? 총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자, 이 부동산 등기법을 뭐예요? 등기법을 나눌 때 자, 나눌 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구성하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법은, 자, 이렇게 등기법이 크게 3가지로 구성한다 그랬죠? 뭐가 있고, 이제 총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등기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관할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 기록한다 그랬죠? 근데 뭐가 있다? 신청? 절차 부분이 있다. 이 절차 부분을 뭐로 나눈다? 총론하고 뭐예요? 총론하고, 강론으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설 부분을 보게 되면 이 총설 부분을 뭐예요? 기본 의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능을 받고, 등기 뭐예요? 자, 종류를 공부했고, 등기 종류를 공부했고, 등기 대상을 받고, 등기 유효요건, 등기 효력 받죠?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종류에서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특히 부기등기 중에 다르죠? 대상에서 뭐예요? 부동산 일부 용익물권 간호. 자, 그 다음에 공유지분의 용익물권 안 되는 거. 용익물권을 중심으로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건과 효력은 뭐예요? 이거 시험 문제 꼭 한 문제 나오니까 봐두시라고 그랬고. 이 구분건물 등기부. 자, 꼭 중요하니까 보라 그랬어요. 그 총론을 우리가 이제 총론을 5가지 나눕니다. 1번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1번 원칙. 두 번째가 이제 시험 문제.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신청 적격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적격이.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인 그래서 뭐예요? 신청인 그래서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 누가 의무자냐 누가 권리자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정보 아니면 신청서 플러스 첨부 정보 있죠. 신청 정보 우리가 방문 신청이면 뭐 신청서라고 얘기도 하고 자 이게 전자적으로 신청하면 뭐예요? 신청 정보라고도 얘기해요. 신청서 플러스 첨부 정보. 자 그 다음에 접수받고 등기 뭐예요? 실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용은 꼭 받으셔야 될 것 같고 이 적격이 중요해요. 적격이. 이 적격이 중요하니까 적격은 내가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리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여러분 거기 자 등기 1차 총론에서 1번 원칙은 분명히 뭐예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신청은 방문 신청이 있고 뭐예요? 전자 신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다 신청 개념은 뭐냐면 자 지적법은 세금권 달라고 무조건 대장을 만드니까 직권 등록이에요. 근데 등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라고 당사자 신청주의. 관공도 촉탁이죠. 그래서 촉탁 얘기했을 때 국가기관은 공권력의 주체로 촉탁해도 되고 뭐 대리인시켜도 되고 마음대로 해요. 그거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관공도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이제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공동신청주의라 했죠? 예외가 뭐냐면, 자, 법률에 강제적으로 뭐예요? 거기 여러분, 그 박스 위에, 다음 페이지 그 박스에 예외적으로 뭐예요? 등기법에서는 표제부 일치시키라고 1개월의 의무. 그 다음에, 자, 어디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는 뭐예요? 자, 60일에 그 보존 등기 전등기 의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신청주의 예외에서 등기관의 직권과 저건 그 뒤에 강론에서 다시 볼 거니까 직권과 뭐예요? 법원의 명령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여러분 저 신청행위도 별로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건 요건에서 공부한 사항이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그 3번에 뭐예요? 등기 신청 당사자 능력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거 좀 자 별표 두시고 그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뭐냐면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뭐예요?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등기부상에 다 이름을 올리는데 그러면 사람하고 뭐예요? 법인은 다 명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법인은 명인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 이름을 등기부상에 올릴 수 있냐, 없냐. 이거 신청 적격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뭐예요? 등기를 뭐예요? 등기부상의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다, 이게. 그러면, 등기 명인은 등기 신청할 때 뭐예요? 등기 뭐예요? 신청 시, 이렇게 등기 신청 시에 뭐가 되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뭐예요? 뭐가 될 수 있는,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신청 적격입니다. 그 문제,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의 명의 가능하다 그랬죠? 사람과 법인은. 근데, 문제는 비법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비법인 얘기 나왔을 때, 자, 문제가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다 돼요. 뭐, 피안정 후견이든 뭐예요. 맛이 같든 말든 그런 거 따라주고 다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연인 다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거기, 동그라미 사면 법인격 없는 사단제단 있죠? 그게 바로 비법이네요. 인격 없는 사단 비법인. 그 비법인을 우리가 뭐예요? 법인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인격 없는 뭐예요? 없는 뭐라고 얘기한다? 사단과 뭐예요? 사단과 재단이라고 얘기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우리가 인격 없는 사단제단은 우리가 총의재산이에요. 그래서 총의는 지분이 없으니까 총의자라고 못 쓰니까 등기법에서 뭐예요? 이게 이제 종중 문중. 자, 인격 없는 사단제단은 뭐예요? 종중, 문중, 교회, 사찰, 사찰, 친목회, 이렇게 동창회, 이런 게 비법인이에요. 그러면 비법인 자체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김해김씨 1번에서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김해김씨 이런 식으로 뭐예요? 김해김씨가 등기부상에 뭐예요? 명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게 그 명의, 그 비법인 그 명의로 뭘 인정해줬다는 게 신청 적격을 인정해줬다는 것은 그 명의로 뭐예요? 만약에 김해김씨가 부동산을 만약에 뭐예요? 친목회한테 팔죠? 뭐 친목회가 만약에 팔자라면 이전 등기 뭐예요? 팔자회가 친목회가 이제 소유권자예요. 자, 팔자회, 그죠? 물론 이제 마팔자 여사라는 대표자가 있지만 팔자회가 이제 이렇게 김해김씨라는 비법인 자체가 의무자고 팔자회라고 하는 뭐예요? 비법인 자체가 권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이 법인의 팔자회 뭐 대표자 있죠? 마팔자 여사. 그런 대표자 또는 뭐예요? 관리인 있죠? 이 관리인은 뭐예요? 관리는 대리로 등기만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답이 나온다면 이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예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거 꼭 주의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예 등기부상에 뭐 이게 시험 문제 이게 답이에요.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절대 대표자 관리자가 그 명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법인 명의라는 거지. 이거 틀린 말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아예 등기부상의 명의를 못 올린 자가 비적격자라고 얘기해요. 비적격자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 태어나지 않았죠? 안 돼요. 태어 안 된다니.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 안 돼. 왜? 특별법상의 조합 있죠? 농협협동조합 법인체는 농민들이 돈 빌리면 농협에 돈 빌리죠? 그러면 그 저당권자가 뭐예요? 농협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동업관계니까 절대 뭐예요?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해야 돼요. 조합원 뭐라고? 조합원 전원 뭐예요? 전원 명의로 해라. 얘기예요. 전원 명의로. 그래서 조합원 전원 명의로 뭐예요? 합의자 명의로 합니다. 합의자. 그래서 합의자, 합의자 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학교 있죠? 학교는 뭐예요? 학교 명의로 못 합니다. 자, 절대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해야 돼. 재단법인. 재단법인 명의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절대 학교재단 명의로 하는 거지 학교 명의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가 소유권자예요. 절대 서울대학교가 명의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 방금 얘기한 대로 읍면이동은 안 돼요. 읍면이동. 그래서 동사무소는 소유권자가 자 구청이에요. 그래서 옛날 시험 문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하면 뭐예요? 가야면은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합천군이 소유권자지. 그래서 시, 군, 구 뭐예요? 시군구, 도까지. 여기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거 이제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번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게 좀 구분건물 등기부 제일 중요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지금, 이거 지금 당사자 신청 적격 있죠? 그 두 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그걸 좀 이제 다시 이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고했습니다.